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요 후보들이 어디서 또 어떤 메시지로 첫 투표를 했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첫 메시지 싸움이 시작된 거죠. 장소 선정부터 발언 하나하나까지 다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마치 체스판의 첫 수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볼까요?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청년들과 함께했네요. 이건 상당히 명확한 메시지 같은데요. 네, 아주 직접적이죠.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겁니다. 투표 후의 한 발언도 주목할 만한데요.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 심판, 이런 강한 표현을 썼어요. 아, 내란 세력 심판이요? 꽤 센데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인 청년들에게 반드시 투표해달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걸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본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할 것인지 본투표를 할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각자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한 사전투표율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주권 행사는 결국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걸 넘어서 좀 위기감까지 자극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적극적인 투표를 이끌어내려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인천 계양으로 갔어요. 상대 후보 지역구잖아요. 이건 좀 도발적인데요? 네, 이건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죠. 마지막 추격이 일어나고 있다, 결과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자신감도 내비쳤고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그 사전투표 부정선거 우려에 대한 발언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일부 지지층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겠다, 하지만 사전투표 안 하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져서 우리가 불리하다, 이렇게 참여를 강하게 호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는 달래주면서도 투표는 꼭 해달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약간 복잡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강조한 셈입니다. 딸과 함께 간 모습은 좀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고요. 시간대 최고 투표를 보였는데 혹시 해당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 딸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저도 전에 사전투표 했지만 딸하고 이렇게 같이 한 적은 처음입니다. 사전투표 장소로 인천 계양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오늘 인천에 아침에 조찬 모임부터 또 인천에 자유공원, 메가드공원 들렀다가 오는 길에 이제 지금 가는 길에 여기 계양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계양에 우리 원희룡 장관님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같이 와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이쪽으로 왔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꼭 이재명 후보라기보다는 바로 제 집이 여기 건너편에 부천하고 여기 인천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들렀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재명 후보 지금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이 논란인데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은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별로 제가 주목하지 않고,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하도 할 말이 많아서 아들에게까지는
전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두기에는 시간상으로 그렇게 허락이 안 돼서 이재명 후보만 해도 뭐 워낙 그 소재가 많아서 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오늘 사전 투표가 시작됐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뭐 만남을 이어가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로 뭉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 투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셨었는데 해보시니까 좀 의심해서 보셨는지 또 아직 사전 투표 망설이는 지지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전 투표를 뭐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관외 투표를 했는데 관외 투표하면은 이게 조금 복잡하고 절차가 좀 그렇습니다. 첫째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투표 용지도 미리 준비 안 돼 있고 인쇄를 해야 되고 또 그 관리관의 도장도 원래는 그 담당자가 찍게 되는데 인쇄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 사전투표지를 나중에 모아가지고 다시 원래 자기 주소지로 분류해서 가져가서 마지막 최종 개표 때까지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부정선거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 제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안 하는, 예를 들면 사전투표를 아예 안 해버리면 하루 만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투표를 하다 보면은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뭐 다른 급한 볼일이 있다,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표율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많은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또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투표를 다 안 해버리면 그거는 그만큼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하는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보초 마지막 조사율들 보면 대부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2차 다음이 밖에서 밀리고 계신데 막판에 뭐좀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랑 어제 이준석 후보 의원회관까지 찾아간 일 몇 가지가 좀 여론조사는 어제도 저녁에 나온 거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많이 지금 좋아져서 어떤 조사에서는 제가 앞서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속하게 세 번째 마지막 토론에 마친 다음에 급속히 그 다음날 어제 조사한 거는 급속히 추격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 자체가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 3일 전, 이틀 전에 이렇게 앞선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 민심이라는 큰 흐름이 매우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또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제대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좀 운동 시간이 짧았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다가 보니까 너무 출발점이 많이 다르죠. 이재명 후보는 벌써 3년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한번 했고 저는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에 대해서 알게도 되고 인지도 되고 또 지지도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층 내부 관리까지 신경 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전략이네요. 자, 그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투표했군요. 네, 이 후보는 동탄을 정치 변화의 열정을 보여준 곳이라고 했어요. 지난 총선 때 이겼던 곳이니까요. 여기서 이번에도 정치, 세대,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한 건 일단 핵심 지지 기반부터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이기 때문에 오늘 동탄 구동 우리 투표소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동탄의 기적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이름을 알린 가장 정치 변화의 그런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고, 저는 동탄 20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젊게 바꾸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판교 대학과 종로 포차거리 유세를 예고했죠. 기반 다진 후에 젊은 층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런 단계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기반 다지고 확장.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전남 여수를 찾았습니다. 이건 다른 후보들이랑 좀 결이 다른데요. 네, 확실히 그렇죠. 건 후보는 여수 간양 산단을 탄소 배출이 매우 높은 산업 지역이라고 딱 지목했어요. 그러면서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정책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던졌습니다. 아예 정책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투표한 이유도 탄소 배출 산업을 친환경, 생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결의 때문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투표이고 또 대선입니다. 오늘 전남에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여수, 산단, 그리고 광양에 철강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산업이 대부분 탄소 배출이 매우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환이 매우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정의를 위한,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준비가 대단히 필요한 곳이기도 해서 여기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특히 기후 위기 문제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기후 공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삶,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대선이 될 것입니다.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 지역의 탄소 배출 산업을 친환경, 그리고 생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남 도민 여러분, 저는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아마 그동안 잘 모르셨을 겁니다. 노동자 서민의 이야기를 가장 자신의 목소리로 하고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또한 가려진 목소리를 그동안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누가 나의 후보인지, 누가 우리의 서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후보인지 여러분께서 토론을 통해 잘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우리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좀 정책 대결 구도로 가져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힙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다 다르네요. 사전투표 첫날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각자 처한 상황이나 핵심 메시지에 따라서 이렇게 장소 선택부터 발언까지 다 전략적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표 장소 하나에도 후보들이 유권자, 바로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핵심 가치나 우선순위가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의 최우선 과제는 이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보들을 보시면서 각 후보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각 후보가 던진 첫 수가 실제 투표율이나 남은 선거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요, 혹시 오늘 보여준 이런 전략적 방향성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랄까 자기 약점을 보완하려고 전혀 뜻밖의 장소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선거 막판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후보들이 또 어떤 행보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날지 이것도 한번 주목해보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